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이 완전히 마비되어 평생 자녀들에게 의존하며 사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신경혈관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수석 의사이며 28년 동안 한국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73살이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주십시오.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어 보세요. 세게 눌러보세요. 압력이 명확하게 느껴지십니까? 이제 신발 안에서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각각의 발가락을 개별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만약 단 1초라도 망설였다면, 감각이 둔하거나 지연된다고 느꼈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험 지역에 있는 겁니다. 지난달 67세 여성 한 분이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박 씨는 8개월 동안 왼손의 저림 증상을 무시해 왔습니다. 그녀는 단지 잘못 자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저를 만나러 왔을 때 그녀는 스스로 셔츠 단추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세 손가락이 거의 모든 감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영구적인 신경사멸까지 6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손주들의 손을 다시는 잡지 못하게 될 6주 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매주 한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저림은 중요한 시스템이 영원히 멈추기 전에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도움 요청입니다. 여러분의 신경이 질식하고 있습니다. 혈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진짜 이름으로 부릅니다. 한 번에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한 걸음씩 여러분의 독립성을 훔쳐가는 조용한 도둑입니다. 그리고 병원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올 때쯤에는 이미 신경 기능의 30에서 40%를 잃은 상태입니다. 영원히 사라진 겁니다. 저는 날카로운 물체를 밟아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어도 통증 신호가 더 이상 뇌에 도달하지 않아서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걷고 펜을 쥐고 배우자의 손길을 느끼는 능력을 잃은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환자들의 85%가 6개월 전에 경고 신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시했던 따끔거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찌릿찌릿한 느낌, 잘못된 수면 자세 탓으로 돌렸던 약간의 저림.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저림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매일매일 더 많은 신경세포가 죽어갑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매주마다 더 많은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신경무 회복에는 골든타임이 있으며 그 시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닥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이 단지 노화의 일부라고 말할 것입니다. 증상만 가리는 비싼 약을 처방할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에서 28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저림의 정확한 근본 원인을 밝혀냈고, 더 중요한 것은 잠들어 있는 신경 경로를 재활성화하고 건강한 혈액순환을 회복시키는 간단한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손발의 감각을 되찾은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입증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 환자들을 영구적인 장애로부터 구해낸 하루 5분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즉시 혈류를 개선하는 특정 압력 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경 재생을 가속화하는 3가지 음식과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신경을 조르고 있는 2가지 흔한 습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가 완전히 회복하느냐, 영원히 감각을 잃느냐를 결정할 것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이며 한국에서 신경혈관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수석 의사로서 28년간 일하면서 너무 늦을 때까지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3개월 전 한 여성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59세였습니다. 6주 동안 손이 저려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약간 저릴 뿐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라고요?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만나러 왔을 때쯤에는 숟가락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신경 손상이 너무 진행되어서 우리는 그녀가 글을 쓰고 스스로 셔츠 단추를 채우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증상이 나타난 지 단 일주일 만에 저를 찾아왔다면 간단한 치료법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그것이 그녀의 골든타임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다른 손가락 끝을 하나씩 만져보세요.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지연이 느껴지십니까? 약간의 저림이 있습니까? 작은 바늘 같은 따끔거림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며 즉시 귀 기울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어색한 자세로 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림이 3일 이상 지속되면 그것은 여러분 몸의 3가지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가 고장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순환계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사지에 전달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신경 경로가 압박되거나 손상되고 있습니다. 또는 신진대사 균형이 너무 극적으로 변해서 신경이 더 이상 뇌와 제대로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제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너무 늦게 오신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림 증상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었다고요. 한쪽 손에만 혹은 밤에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걸 무시했답니다. 지나가겠거니 생각했대요. 그런데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양손으로 발로 다리 위쪽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걸을 때 발밑에 땅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피부가 되는 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쥐어지지 않아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모 씨라는 67살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양발 저림 증상이 18개월간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18개월이요? 3군데 병원을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만 했답니다. 나이 먹으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는 거라고요. 비타민 몇 알 처방하고 집으로 보냈답니다. 제가 검사해보니 신경전도 속도가 정상 기능의 4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40%요? 영구적인 신경 손상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박 씨의 신경이 죽어가고 있던 건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67살이 되어서 혈관이 나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림 증상 환자를 진찰할 때 90%의 의사들이 놓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몸은 마그네슘을 제대로 흡수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경세포가 보호막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보호막이 없으면 신경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해결책은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식이요법과 신경 재활성화 기법을 조합한 것이었는데 거의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3주 만에 박 씨는 50% 호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개월 만에 발의 온도 변화를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개월 만에 저림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림이 나타날 때 몸이 진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저림이 공격할 때
여러분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의사들이 제대로 설명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펜을 꺼내 드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영구적인 장애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이나 발에 찌릿찌릿한 감각이 느껴질 때 여러분의 몸은 세 가지 구체적인 경고를 비명처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경고, 혈관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원용 호스가 꺾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압이 떨어지고 하류에 있는 모든 것이 죽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경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초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이 무너지면서 신경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되기까지 아마 6개월 정도 남았을 겁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경 피막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신경은 수초라는 보호막으로 감싸여 있는데 마치 전선이 고무 절연체로 덮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피막이 무너지면 신호가 오작동합니다. 만지면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고 차가운 게 찌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에서 초기 저림 증상을 무시한 환자들을 봤는데 2년 만에 발에 못이 박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신발에 피가 묻은 걸 보고서야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3분은 감염으로 발가락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경고, 신진대사에 위기가 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림은 단순히 신경 문제나 혈액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신진대사의 경보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신경 손상을 자연스럽게 복구하는 특정 효소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55살이 지나면 생산량이 60% 떨어집니다. 70살이 되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림이 나타났다는 건 몸이 더 이상 개입 없이는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는 한계점을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살이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나 밥그릇을 떨어뜨린 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침마다 손이 저리셨고 옷 단추도 스스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검사했더니 충격적이지만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비타민 B12 수치가 재앙적으로 낮았습니다. 400 이상이어야 하는데 겨우 180이었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16으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 두 수치가 함께 나타나면 신경 파괴의 완벽한 폭풍이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에서 생산하는 위산이 줄어듭니다. 위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음식에서 비알리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매일 생선과 계란을 먹어도 심각한 결핍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신경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도 몸은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물에 둘러싸여 있지만 컵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박 할머니는 또한 수십 년간의 나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때문에 손목과 목에서 신경이 눌려 있었습니다. 손목의 압박 지점이 호스를 발로 밟은 것처럼 신호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목에서는 척추뼈 사이 공간이 좁아져서 팔의 감각을 조절하는 신경 뿌리를 눌렀습니다. 이 두 압박 지점이 함께 작용하면서 파괴적인 연쇄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8년간 이런 사례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결정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저림은 절대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닙니다. 언제나 복합적인 공격입니다. 나쁜 혈액순환에다 신경 압박, 거기에 신진대사 결핍까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한 가지 요인만 치료하면 아마 20% 정도만 나아집니다. 세 가지를 함께 치료하면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회복됩니다. 지금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어 보세요. 세게 눌러보세요. 양쪽에서 똑같은 압력이 느껴지나요? 한쪽 손이 더 둔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위험 지역에 들어선 겁니다. 이게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되기 전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손과 발의 신경을 파괴하고 있는 세 가지 숨겨진 원인을 밝히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절대 이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증상만 가리는 비싼 약을 처방하느라 바쁘거든요. 하지만 저는 서울 전역의 신경혈관 클리닉에서 28년을 보냈고, 저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림은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구체적인 경고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여러분이 매일 밤 피해를 깨닫지 못한 채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팔을 구부리거나 손목을 베개 아래로 말고 잠을 잘 때 여러분은 정중신경을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경은 목에서 시작해 손끝까지 이어집니다. 밤마다 혈액 공급을 차단하면 따끔거리는 감각을 느끼며 깨어나게 됩니다. 감각을 되찾기 위해 손을 흔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신경이 압박될 때마다 수초라고 불리는 신경 주변의 보호막이 조금씩 더 손상됩니다. 마치 철사를 계속 앞뒤로 구부리다가 결국 닳아서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제게는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제 클리닉에 오셨을 때 스스로 셔츠 단추도 채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저린 손으로 깨어났지만 모두가 나이 때문이라고 말해서 무시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게 오셨을 때 그분은 양손의 신경 기능 중 30%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30%입니다. 영구적인 장애까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모두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잤고 아무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탈수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탈수가 아닙니다. 낮 동안 물을 마실 수는 있지만 신경세포는 특정한 형태의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신경은 신경내막이라는 것으로 쌓여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물과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 차 또는 단 음료를 마시면 실제로는 이 보호층을 탈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이 약해지고 과민해집니다. 이것이 오후와 저녁에 저림이 더 심해지는 이유입니다. 하루 종일 몸이 건조한 상태로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먹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연바다 소금을 아주 조금 넣어서 마시십시오.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바다 소금은 신경 피막이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하시고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첫 주 안에 저림이 감소하는 것을 느낍니다. 세 번째 원인은 지금 이 순간 혈관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 흰빵, 페이스트리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혈류에 있는 이 과도한 당분은 작은 유리 조각처럼 작용하여 가장 작은 혈관의 내부를 긁습니다. 이 혈관들을 모세혈관이라고 하며 손가락과 발가락의 신경 말단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세혈관이 손상되면 신경이 끝에서부터 안쪽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뇨병 환자들이 발에서 먼저 감각을 잃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 당뇨병 환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3번 흰 쌀을 드신다면 한국에서 제 진료실에서 늘 보는 일인데 똑같은 손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더 천천히 진행될 뿐입니다. 10년에서 15년이 걸리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영구적인 신경사멸입니다. 이번 주부터 흰쌀 한 끼를 통귀리 또는 보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단 한 끼만입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혈당 급등이 40% 감소합니다. 모세혈관이 회복될 기회를 얻습니다. 신경 말단이 다시 산소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원인, 수면 자세, 세포 탈수, 혈관 손상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이 황금 시간에 말입니다.
이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의 감각을 회복시킨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휴면 상태의 신경 경로를 다시 활성화하는 5분 1일 방법입니다. 각 단계는 정확한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 번째 조치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일어서기 전에 제가 신경각성 순서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십시오. 등을 대고 누워 발가락을 얼굴 쪽으로 정확히 20번 구부리십시오. 그런 다음 반대 방향으로 20번 펴십시오. 이것은 무작위 움직임이 아닙니다. 잠을 잘 때 사지는 하루 중 가장 적은 혈류를 받습니다. 신경 말단은 본질적으로 동면 상태입니다. 이 통제된 굽힘은 산소가 풍부한 신선한 혈액을 발의 가장 작은 모세혈관으로 강제로 보냅니다.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발의 감각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벽을 잡고 화장실까지 비틀거리며 가셨습니다. 이 아침 순서를 단 11일 동안 한 후 첫 발걸음에 자신감 있게 걸으셨습니다. 3년 동안 괴롭혔던 저림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침 식사 후 정확히 30분 후에 해야 합니다. 손의 특정 압력점을 자극해야 합니다. 오른손 엄지로 왼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 물갈퀴를 세게 누르십시오. 뚜렷한 압력을 느낄 정도로 세게 누르고 정확히 7초 동안 유지한 다음 놓으십시오. 반대쪽 손에도 반복하십시오. 각 손에 이 주기를 5번 하십시오. 이 특정 지점은 전체 팔 신경망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일정한 압력으로 자극하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침묵했을 수 있는 신경가지를 통해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무작위로 누르거나 너무 부드럽게 누릅니다. 확고하고 의도적인 압력이 필요합니다. 약간 걸린 초인종을 누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확히 그 정도의 힘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초의 선생님이라는 분이 제 클리닉에 오셨을 때 단추를 채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은 거의 모든 감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네 곳의 병원을 다녔지만 모두 나이 때문이니 받아들이라고만 다지거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지압점 기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16일 만에 젓가락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감각을 되찾으셨습니다. 28일째 되는 날에는 도움 없이 혼자 셔츠 단추를 채우셨습니다. 세 번째 핵심 동작은 발목 회전 운동법입니다. 단단한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오른발을 살짝 들어 올려 발목을 완전히 원을 그리며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그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왼발로 바꿔서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2번, 한 번은 낮에, 한 번은 자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발목에는 신경 말단과 작은 혈관이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혈액 순환이 느려지면 이 부위에 제가 신경 정체라고 부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신호가 갇혀서 뇌로 돌아가는 경로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회전 운동은 펌프처럼 작용하여 정체된 혈액을 밀어내고 신선한 혈액을 끌어들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3가지 동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하루를 미루는 매 순간이 신경이 고통받는 또 하나의 날입니다. 저림이 계속되는 매일이 영구적인 손상 위험을 높입니다. 이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이 단계들을 적어두세요. 휴대전화에 알림을 설정하세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말해서 책임지게 하세요. 이제 바로 오늘 집에서 신경 건강을 스스로 검사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검사 방법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앞으로 3분 동안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이 독립성을 유지할지 영원히 잃을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물온도 검사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 싱크대로 가세요. 찬물을 틀어놓으세요. 손끝을 물줄기 아래에 5초 동안 두세요. 차가움을 즉시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느끼기까지 몇 초가 걸립니까? 이제 따뜻한 물로 같은 동작을 하세요.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데 지연이 있거나 주저함이 있다면 감각신경이 이미 손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신경사멸입니다. 둘째, 동전 줍기 검사입니다. 동전 5개를 가져다가 테이블 위에 흩뿌리세요. 이제 보지 말고 엄지와 검지만 사용해서 각 동전을 집어보세요. 동전의 가장자리를 즉시 느끼고 단단히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더듬거리거나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해 봐야 하거나 동전이 손에서 미끄러진다면 운동신경 기능이 최소 30% 감소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약 6개월 후면 혼자서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없게 됩니다. 셋째, 맨발 균형 검사입니다. 신발과 양말을 벗으세요. 한 발로 서서 눈을 감으세요. 흔들리거나 발을 내리지 않고 최소 15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없다면 발의 고유감각 신경, 즉 뇌의 신체가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신경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 새벽 2시에 욕실에서 넘어져서 딸이 발견하기까지 6시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분은 발의 저림을 2년 동안 무시했습니다. 2년 동안의 경고 신호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넷째, 진동 검사입니다. 소리급소회를 가져오거나 없으면 전동 칫솔 뒷면을 사용하세요. 진동하는 동안 엄지발가락의 뼈 부분에 대세요. 진동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이제 발목뼈에 대보세요. 그 다음 무릎뼈에 대보세요. 다리를 올라갈수록 감각이 약해진다면 우리가 상행성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멈추지 않습니다. 매달 더 높이 올라가서 결국 중요한 장기에 도달합니다. 다섯째,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바늘 자극지도 검사입니다. 깨끗한 바늘을 가져오세요. 손과 발의 여러 부위에 끝을 부드럽게 대보세요. 피가 날 정도로 세게가 아니라 날카로운 감각을 느낄 정도만 하세요. 머릿속으로 지도를 만드세요. 어느 부위가 정상으로 느껴집니까? 어느 부위가 둔하게 느껴집니까? 어느 부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감각한 부위는 신경이 죽은 부위입니다. 죽은 신경은 개입 없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신경은 영구적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비싼 장비가 필요하고 수십만 원이 드는 근전도 검사와 신경전도 속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5가지 간단한 검사로 수천 건의 사례를 진단했습니다. 비싼 병원 검사는 우리가 이 기본 검사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이 검사 중 하나라도 실패했다면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다 본 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회복 가능한 신경 손상과 영구적인 장애 사이의 차이는 년이 아니라 주 단위로 측정됩니다. 기다리는 매일마다 1000개의 신경섬유가 더 죽고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래 댓글에 어느 검사에서 실패했는지 써주세요. 번호를 적으세요.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며 오늘 행동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위험을 드러낸 검사의 번호를 적으세요. 적어서 현실로 만드세요. 이제 여러분, 신경재생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일찍 포기하는 지점이며 바로 여기서 황금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완전한 감각을 되찾을지 영구적인 저림과 함께 살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매주 보는 가장 큰 실수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환자들입니다. 사흘, 어쩌면 나흘 정도 스트레칭을 해보고 손가락이 여전히 저리면 손을 들어 올리며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첫 몇 주 동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왜 이 기간 동안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압박을 받거나 손상되었다면 하룻밤 사이에 낫지 않습니다. 한 계절 내내 꺾여 있던 정원용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마침내 그것을 펴도 물이 즉시 최대 압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호스 자체가 원래의 모양을 기억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경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구조적 회복을 시작하려면 최소 21일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한 회복을 느끼는데 45일에서 90일이 필요합니다. 강남의 신경혈관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던 시절, 저는 치유 일정을 매우 신중하게 기록했습니다. 첫 주에는 전혀 다른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심지어 저림이나 화끈거림이 증가하면서 더 나빠졌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겁먹게 하고 모든 것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신경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휴면 상태였던 신경이 갑자기 적절한 혈류와 자극을 받으면 뇌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감각 증가는 신경이 다시 소통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주차가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첫 번째 실질적인 개선을 느낍니다. 무감각이 지속적인 것에서 간헐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난 후 처음 2시간 동안 발가락이 정상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는 신호이지만 이것은 또한 중단하기에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신경은 낡는 법을 배우는 새끼새와 같습니다. 매일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기능장애로 돌아갑니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5분 치료법을 수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침에, 때로는 밤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60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일주기 리듬으로 작동하며 일관된 패턴을 확립할 때 신경 회복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기존 습관에 연결하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양치질한 직후 또는 저녁 식사 직전에 하세요. 자동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 치유 기간 동안 여러분의 진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술은 하룻밤 사이에 며칠간의 치유를 되돌리는 신경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처음에 압박을 일으킨 자세와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매일 몇 시간씩 다리를 꼬고 앉아서 무감각이 생겼다면 치유 기간 동안 다리를 꼬고 앉을 수 없습니다. 머리 위로 팔을 올리고 자면서 생긴 것이라면 다르게 자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저는 성남에서 온 67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5주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손 저림이 약 70%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딸의 이사를 도와주면서 3시간 동안 무거운 상자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저림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일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경이 다시 파괴된 것이 아니라 단지 염증이 생기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치료법을 재개하고 손을 조심스럽게 보호했으며 10일 이내에 후퇴 전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지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몸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시간과 일관성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황금 시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저림이 왜 발생하는지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적어두거나 3번 들으세요. 이것이 행동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첫째, 일어나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간단한 신경 활성화 운동을 하세요. 등을 대고 누워서 양손으로 주먹을 10번 쥐되 매번 3초간 세게 쥐세요.
그런 다음 발을 위아래로 10번 구부리세요. 이것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밤새 휴면 상태였던 신경 경로를 깨웁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이것을 하세요. 둘째, 신경 회복을 위해 매일 60g의 고품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계란 12개 또는 손바닥 크기의 두부 4조각 또는 고등어 통조림 3캔입니다. 신경은 이 특정 양 없이는 재생될 수 없습니다. 50g이 아니라 가끔이 아닙니다. 매일 60g입니다. 제 환자들 대부분은 30g 미만을 먹고 있었고 그들의 신경은 영양 부족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반대쪽 팔다리를 마사지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저리면 왼손을 5분 동안 세게 마사지하세요. 왼발이 저리면 오른발을 마사지하세요. 신경 신호는 뇌에서 교차하고 건강한 쪽을 자극하면 손상된 쪽이 재활성화됩니다. 저는 40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의 멘토에게서 이 기술을 배웠고 여전히 기적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넷째, 흰 설탕을 즉시 제거하세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세요. 흰 설탕은 작은 혈관과 신경 말단을 질식시키는 염증을 만듭니다. 모든 단 음료, 모든 과자, 커피에 넣는 모든 한 숟가락이 절임을 몇 주씩 연장시킵니다. 아무것도 넣지 말고 대체하세요. 미각은 5일 안에 적응할 것입니다. 다섯째, 자기 전에 손이나 발을 미지근한 물에 받아 소금 한 스푼을 넣고 정확히 15분 동안 담그세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입니다. 뜨거운 물은 이미 민감한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소금물은 표면으로의 순환을 개선하고 압박된 신경 주변의 부기를 줄입니다. 이제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림 증상과 함께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갑자기 시야가 변하거나 갑자기 말하기 어렵거나 가슴 통증이 있다면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세요. 그건 더 이상 저림이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디에 계시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세요. 제 운동법을 먼저 시도하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하지만 만성 저림의 경우 몇 주나 몇 달 동안 괴롭혔던 그런 종류의 저림은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따르면 이 5단계 프로토콜이 효과가 있습니다. 수정도 없고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하루를 건너뛰지도 마세요. 신경치유에는 최소 90일이 걸립니다. 지금 바로 달력에 표시하세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지식, 경고신호, 정확한 행동 단계를요. 앞으로 24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6개월 후에 타이핑을 쉽게 하고 자신 있게 걷고 저림 없이 잠을 잘 수 있을지 아니면 너무 오래 기다렸는지 묻는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안고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앉아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도움을 구하는 당신 몸의 외침입니다. 제가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행동으로 그 외침에 답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영구적인 저림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퍼뜨려야 합니다. 지금 바로 가족단체 채팅방에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자녀들이 이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형제자매들이 이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댓글에 나는 내 신경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입력해서 행동을 취하기로 다짐했음을 알려주세요. 이 일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매일 저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효과가 있는 선임 의사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림을 위해 김 박사의 기법 중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하시겠습니까? 5분 신경 재활성화 프로토콜입니까? 아니면 지압점 운동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건강 해결책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손발 저림이나 찌릿함으로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들으면 건강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